맞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배기가스의 수증기 노점을 강화시킨다. 네. 근데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기가스 중 정확하게 하면은 배기가스 중 자, CO2 함량을 높여서 자, 황산가스에 보면 노점을 강화시킨다. 노점 강화시킨다. 자, 근데 이제 배기가스 이제 CO2 함량이 높다는 것은 자, 완전 연소가 이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황산가스의 노점을 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 이것도 있죠. 자, 배기가스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네. 자, 배기가스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자, 그러면은 수분이 응축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저온 무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온 무식 방지 대책 4가지 문제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외국평가에서도 한 3가지 정도 쓰는 문제로 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쓰실 건데. 그리고 저만 연락해 주시면 그냥 가져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네. 카드 안 찍으면 되거든요. 안 찍었어. 네. 이거만 있어요. 네. 자, 이제 내용 한번 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보일러에서 발생하기 쉬운 손상 방지 대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보일러 발생하기 쉬운 손상 방지 대책입니다. 자, 분출 사고 시 자, 이제 긴급 조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보일러 사고 중에서 가장 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파열과 이제 분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라고 하면은 보일러가 완전히 그냥 폭탄처럼 뻥 터지는 것을 뜻하고, 파열이라고 하면 일부만 누출되는 것을 뜻하죠. 네. 그래서 분출 사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이제 부근에 있는 사람. 자, 만약에 보일러에서 증기나 이런 것들이 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 압력이 이제 떨어지면은 갑자기 이제 부피가 최적이 팽창하면서 또 폭발이 크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출 일부가 이제 많이 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긴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일러 부근에 있는 사람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긴급하게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출 사고가 이제 여러분들 파열 사고로 또 연결돼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연도 댐퍼를 전개한다. 전부 이제 개방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연소를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압입 통풍기를 정지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 보일러가 보면은 계속 이제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과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해져서 자, 파열의 규모가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보일러가 이제 식을 수 있도록 보면은 연도를 보면은 댐퍼를 완전히 개방하고요.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나가면서 자, 연소가 이제 그만하게 되면은 보일러가 이제 식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입 통풍기 정지시켜서 자, 여러분들 뭐 공급하는 공기, 연소용 공기를 공급을 정지시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다른 보일러 증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증기 밸브를 이제 닫아주고요. 자, 증기관의 연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일러, 논에다 보일러 자연 냉각기고요. 그래서 자, 자연적으로 식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뭐 급수나 이런 걸 하면은 더 보면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때문에 자, 천천히 보일러가 식도록 놔두는 게 이제 자연 냉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사후 대책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보일러에서 보면은 이런 분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좀 대외적인 문제들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수명계 만약에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증기나 보면 여러분들 막 보일러수가 이제 보면 수명계를 통해서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죠? 물컵부터 이제 잠근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그런 현장에 있다 보면은 보일러부터 이제 정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 수명계로 막 가면은 거기서 막 증기나 보면 보일러수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이나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상으로는 물컵을 닫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보일러부터 정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스 폭발의 원인과 이제 방지 대책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스 폭발이라고 하면은 미연소 가스 폭발, 연소되지 않은 연료의 이제 가스 폭발을 가리킵니다. 자, 가스 폭발의 이제 원인 한번 보죠. 자, 원인은 자, 논에 연소실 내에 가스 그리고 공기, 연소용 공기죠. 혼합비가 폭발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 폭발 범위라고 하면은 연소 범위, 폭발 범위에서 자, 연료가 보면은 자, 하한값과 상한값 그 사이가 보면은 바로 폭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한값 이하면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상한값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연료가 보면은 이 폭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자,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급작스럽게 연료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연소가 되면은 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점화온이 닿았을 때나 착화온도 이상의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뭐 불씨가 닿는다든지 아니면 논해가 이제 고온으로 뜨거워서 착화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바로 점화가 되면서 미연소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가연가스와 미연가스에 논해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연성 가스라든지 또 미연가스라고 하면은 미연소된 가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연료가 다 연소된 게 아니죠. 이때 이제 뭐 일산화탄소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것도 가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연소된 연소가 다 되지 않은 연료 등을 미연가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논에 연소실 내에 이제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객관식으로 가연가스와 미연가스가 논에 발생하는 경우,
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네. 발생하는 경우니까 첫 번째, 심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연소가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부는 보면 연료가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연성 가스나 이연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 연료가 다 탔기 때문에 깨끗하죠. 근데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나 끓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아세틸렌만 딱 지금 처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면은 적색, 빨간색 불꽃이 나오죠. 이때 불꽃 끝부분에 보면 매연이 막 뭉게뭉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산소를 딱 키면은 점점점 불꽃이 자 줄어들면서 불꽃이 자 파란색에서 자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희백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점화 조작에 실패했을 때, 자 보면은 버너에 불이 딱 붙어야 되는데 버너에 불이 못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더라도 점화에 실패하더라도 연료는 계속 분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연가스, 미연소가스가 논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연소 중에 갑자기 멸화, 자 화염이 소멸. 그러면 연소 중에 이 멸화를 좀 실화라고 부르는 거죠. 자, 실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네. 이때 연료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자, 연소가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연소 중에 불이 꺼졌어요. 그래도 연료는 계속 공급이 되면은 계속 분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화염 검출기가 화염을 자, 검출해서 자, 불착과나 실화시 자, 연료 공급을 차단하도록 자, 불착과 인터럽션을 보내는 이제 전자별로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 이런 미연가스, 가연가스가 논에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소, 정지 중에 연료가 논에 이제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전자밸브를 두 개를 진격을 설치하는 이유가 자, 연료 공급이 차단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자, 연료가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연료가 조금씩 이제 누설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논에 다량의 그름이 이제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름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그다음에 6번은 자, 소정의 안전 저연소율보다 부하를 낮추어서 연소시킨 경우입니다. 자, 6번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연소율 보면은 저연소율이 있었죠. 네. 저연소율. 자, 이 저연소율은 뭐냐면은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최저 연소율입니다. 자, 완전 연소가 가능한 최소한의 연소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연소율 이하가 되면은 자, 여러분들 완전 연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때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안전 저연소율보다 자, 부하를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저연소율 이하기 때문에 자,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자, 가연가스, 미연가스가 논에 이제 발생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약간 좀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소정의 안전 저연소율보다 부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 높여서 연소시킨 경우. 네. 그래서 저연소율보다 높다. 연소율이 높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완전 연소 가능하죠.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된 거죠. tab 11에 6번에 예. 약간 요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좀 헷갈려갖고 얘는 체류하는 이유고 잠깐만요. 딱 아까 아까 나눴으니까. 아니면 필삽 10 여기는 이제 눈의 발생이나 체류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눈의 발생은 비슷한 계열로만 적으면 그렇죠. 네, 맞아요. 또 따로 그거한테 내용이 비슷하면은 그거 다 맞는 거죠. 네.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책 보면 완전 다른데 막 굴곡이 심한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또 맞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면상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것만 이제 써놨다 그렇지 그 외에도 보면 내용들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가스 폭발, 이연소 가스 이제 폭발에 에서 자, 이런 게 논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연소 가스 폭발의 이제 원인 한번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면은 이연소 가스나 또는 이 가연소 가스가 이제 체류하면은 여기에 이제 점화원만 있으면은 자, 미연소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폭발 원인 한번 보죠. 자, 미연가스나 논에 정체되거나 정체되기 쉬운 경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1번 연소실이나 연분에 가스가 흐르지 않고 체류되는 가스 포켓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연소 가스가 보면 논해로 만약에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미연소 가스 폭발 방지하는 방법이 뭐였죠? 예방하는 방법. 그죠? 프리퍼지, 포스트퍼지. 자, 미연소 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환기를 통해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면 미연소 가스를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소실이나 연도 쪽에 남아 있게 되면은 자, 미연소 가스 이제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소실이나 연도 내에 가스가 이제 흘러야 되는데 연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배기가스가 이제 정체되는 거죠. 또 이 체류된 가스가 보면은 가스 포켓 일정한 어떤 공간에 보면 고여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연도 내에 화교나 여기서 화교라고 하면은 보일러에서 화격자 뒤에 있는 내화벽돌로 쌓은 벽을 뜻합니다. 네. 자, 벽돌산 또는 내화, 충전물의 파손이나 탈락 등으로 연소가스가 자, 단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단락되어 있다는 것은 자, 끊임없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나가는 것이 이제 끊겨 있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연도에 굴곡부가 심한 경우다. 그러면은 연도가 일직선으로 쭉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배기가 잘 되겠죠. 연도를 통해서 밖으로 굴뚝으로 잘 빠져나가는데 굴곡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방해판, 배풀 플레이트처럼 자, 배기가스가 보면은 자, 천천히 꾸불꾸불 나가기 때문에 이때 자, 여러분들 미연소 가스들이 체류하기가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연도가 너무 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보면은 짧을수록 보면은 배기가스가 이제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나가기 쉬운데 연도가 너무 멀게 되면은 가는 동안에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연도가 낮아서 습기가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연도가 보면은 위치가 이제 낮게 해서 만약에 이제 수분이나 습기 같은 게 잘 침입한다면은 자, 배기가스가 보면 여러분들 자, 온도가 높아서 가벼워야지 보면은
연돌통에서 이제 그쪽으로 잘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습기나 이런 온도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미연소가스 논에나 연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미연소가스가 연소실내나 또는 연도 이런 데 이제 체류하고 있다가 자,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폭발 범위 상태로 자, 충만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 보면은 미연소가스 폭발이 일어납니다. 또는 점화 조작이나 연소 조작 등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점화가 이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연료가 이제 분산된다고 했죠. 또 자, 뭐 연소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조작해갖고 저연소를 이하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면 미연소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또 경우에도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은 500분의 1, 1000분의 1초.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면은 연소,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미연소 가스 폭발의 원인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 그냥 불완전 연소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퍼지를 자, 논의 환기, 프리퍼지를 하지 않은 채 또는 불충분한 채 자, 점화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프리퍼지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또는 프리퍼지를 자, 생략하고 하지 못하고 점화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자, 여러분 미연소가스 폭발이 발생하죠. 두 번째, 점화 조작을 잘못했거나 자, 점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또는 점화에 실패한 경우, 네, 이런 경우도 미연소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때 뒤늦게 보면 이제 점화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연소부와 조절이 잘못된 경우. 그래서 저연소, 고연소 조절하는데 만약에 아까 저연소율보다 낮으면은 무조건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최소 연소율을 자, 저연소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낮게 하면은 무조건 불완전 연소, 미연소가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 사고는 자, 미연소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자, 중유 연소나 가스 연소의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유입니다. 자, 논에 미연가스가 발생하기 쉽고 또 밑에 이제 남아있기 또 잔류 또는 그 미연소가스들이 보면 남아있기가 쉽기 때문이죠. 네. 자, 이번에는 가스 폭발, 자, 미연소가스 이제 폭발 방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객관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미연소가스 폭발을 이제 방지하려면은 먼저 자, 사전에 이제 예방하려면은 충분한 프리퍼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배기가스를 통해서 미연소가스를 충분히 배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미연소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스 폭발이나 역화의 발생 염려가 있으므로 측면에서 점화한다. 그래서 자, 점화할 때 만약 수동으로 이제 점화할 때입니다. 자, 또는 보통 이제 자동으로 많이 점화할 때라도 보면은 정면 불꽃이 나오는 쪽에다 정면에서 불을 대는 게 아니라 보통 측면에서 보면은 점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할 때 자, 불꽃이 위로 딱 올라오죠? 올라올 때 자, 여러분들 정면 쪽에서 그 스파크를 대주나 아니면 측면 쪽에 살짝 불을 딱 찍어주나요? 측면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 폭발이나 역화 이제
발생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점화할 때는 측면 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점화 전에는 중유를 가열해서 자, 필요 점도를 해둔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유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무화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송용으로 보통 40에서 50 또는 60도 정도로 예열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화에 필요한 온도까지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예열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야지 필요한 이제 점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안개처럼 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번 버너까지의 전 연료배관 속의 공기는 완전히 빼둔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연료배관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에 보면은 입형 연관보일러 할 때도 보면은 자, 보면은 기름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 위에 보면은 십자들 연료가 있어서 공기 빼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가령 공기 연료배관 중에 공기가 있으면은 자, 여기 그 오일 필터 보면 십자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은 기름이 나오면은 공기가 이제 빠진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전자 펌프도 보면은 옆에 보면 또 공기 빼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안에 보면은 공기가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사용할 때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연료 속에 수분이나 슬러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분 같은 게 연료 중에 이제 섞여 있게 되면은 자, 연소할 때 자, 뭐 화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또 착화나 이런 데 보면 지연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슬러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은 또 연료 배관이나 이런 데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불이 잘 점화가 되는데 방해를 합니다. 자, 점화 조작 중이거나 연소 중을 연소중을 불문하고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통풍을 시킨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약간 가번하고 약간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조금 통풍할 때 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프리퍼지를 통해서 충분히 공기를 공급해서 이제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연소할 때는 자, 여러분들 공기가 이제 불충분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죠.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소용 공기 공급이 필요하죠. 공기를 공급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자, 미연가스 이런 것들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점화 조작 시 자, 무화용 증기나 공기를 먼저 분사시킨 후 연료를 분무시킨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버너 중에서 이류체 무화라는 게 있었죠. 자, 이류체 무화. 보통 이제 중유를 사용할 때 보면은 중유형 버너입니다. 무화용 버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류체 무화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압 기류식 버너가 있고 저압 기류식 버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은 자, 여러분들 연료를 무화할 때 자, 연료를 분사하는 분부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고압 기류식은 고압에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저압 기류식은 저압에 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연료를 분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압식 기류식 같은 경우는 저압에 이제 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점도가 자, 보면은 높은 보면은 그 유체 같은 경우에는 무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이 저압기를 사용하면은 이 진기 자체가 이제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점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화 조작 시 무화용으로 진기나 또는 공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압 기류식은 고압의 공기를, 저압 기류식은 저압의 진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이제 분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연료를 분부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중에는 항상 자, 연소 상태를 잘 감시해서 자, 이상 연소가 되는지를 자,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급격한 자, 부하 변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은 자, 연소 조절은 여러분들 서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저연소에서 고연소, 고연소, 저연소 할 때 서서히 진행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연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저연소에서 고연소로 간다는 거죠. 네. 이때 뭐부터 공급한다고 했죠? 그렇죠. 공기부터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연료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반대로 보면은 연소량을 감소시킬 경우 이거는 고연소에서 이제 저연소로 갈 때라고 했죠. 이때는 자, 먼저 연료량을 줄이고 네. 다음으로는 공기량을 그 다음에 감소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 가스 폭발, 미연소 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잠시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 한번 보자. 자, 슈트블로. 자, 여러분 수간식 볼러에 있고 수간 표면에 있는 검댕이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슈트블로도 사용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의 부하율이 50% 정도의 저부하 시에는 더욱이 연소 상태를 안정시켜서 연도 댐퍼를 만개하는 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조작으로 실시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자, 슈트, 자, 블로어, 네. 이게 이제 검댕이 제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수간식 보일러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 슈트블로어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 줘야 됩니다. 수분을 미리 배출해 줍니다. 자, 슈트블로어는 여러분들 자, 고압에 이제 공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사해서 보면은 자, 수간 표면에 보면은 검댕이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슈트블로어가 이렇게 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기가 보면은 고압의 공기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구멍이 한쪽만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해요, 회전.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수간 표면에 있는 검댕이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슈트블로예요, 이게. 블로어. 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 관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 뭐 롱, 뭐 리트랙터블 또는 뭐 숏 리트랙터블 형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는 미리 안에 이제 공기를 분출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죠. 그래서 이 수분이 만약에 이제 기기 내 슈트블러 내에 남아 있으면은 수분이 분사되기 때문에 수간에 보면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슈트블러 안에 있는 이런 수분 이거를 미리 배출 또는 이제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곳에 집중해서 분사하면 안 됩니다.
자, 한 군데 이제 집중해서 분사하면은 그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손이나 수관이 파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고루 보면은 분사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슈트블러는 보일러 가동을 중지한 후에 할까 아니면은 가동 중일 때 할까요? 그쵸, 가동 중일 때 합니다. 네. 자, 가동 중일 때 부하가 50% 이상일 때 보면은 사용을 합니다. 가동 중, 예. 자, 보일러 가동 중에 부하가 50% 이상. 그래서 전격 부하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사용할 때는 사용하려면 미리 보면은 압입통풍, 흡입통풍을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슈트블러는 보일러 전기 쓰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가 이제 운전된 중에 보면은 자, 부하가 보면은 50% 이상 전격 부하 상태일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때 미리 보면은 가동하기 전에 흡입 통풍을 하면은 자, 슈트블러가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수건 표면에 있는 껌내기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자, 이때 흡입 통풍으로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을 싹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슈트블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좀 내용을 뭉뚱그려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자, 슈트블러는 보일러 부하율이 50% 정도의 저부하 시에 더욱이 연소 상태를 안정시켜서 연도 댐퍼를 만기하는 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조작을 시작한다. 좀 어렵게 해놨죠. 그래서 50% 미만에서는 사용 안 합니다. 50% 이상 전격 부하 상태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시입니다. 네. 자, 소화. 보면 연소, 정지 또는 보일러를 이제 정지할 때를 가리키죠. 네. 그래서 소화시에는 우선 번호에 연료 밸브를 먼저 연료 밸브를 닫고 연료 공급이 정지된 후에 무화용 증기나 또 증기 밸브를 닫아 공급을 정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포스트 퍼지, 정지 후에 이제 환기시키는 거죠. 자, 포스트 퍼지가 끝난 후에는 댐퍼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화 조작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 연도에 가스 포켓. 가스 포켓은 자, 여러분들 연소가스나 아니면 미연소가스 이런 게 모이기 쉬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포켓보다 굴곡이 심한 곳, 자, 이런 데는 미연소가스가 고여 있거나 또는 자, 연도를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체류하고 정체되어 있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상 결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발견되면은 자, 개선을 해 줘야겠죠. 개선한다는 것은 자, 포켓보나 굴곡부 이런 것들을 되도록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기름 연료의 연소시. 자, 이상 현상입니다. 이상 연소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는 역화의 방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역화, 백파이어죠. 근데 자, 미연소가스 폭발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버너 쪽으로 불길이 치우치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역화에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좀 한정돼서 좀 기름 연료, 그래서 액체 연료 사용 시에 보면은 역화의 방지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 기름의 인화점. 인화점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불씨를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인화점. 불씨를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또 여기에 또 발화점이 있습니다. 자, 발화점. 자, 주위 온도가 높아서 자,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연소실이 만약 고온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곳에 의해서 보면 착화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의 인화점 너무 낮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붙일 때, 자, 인화점보다는 높아야죠. 그래야지 보면 한 번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인화점보다 보면 낮으면은 불이 잘 안 붙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점화가 바로 한 번에 안 되면은 연료가 이제 여러분들 연소실에 이렇게 체류하기 때문에 자, 이런 역화의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면 연료가 쌓여 있다가 한 번에 딱 점화가 되면은 펑 하면서 이제 불이 붙으면서 역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착화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착화는 연료가 보면 여러분들 착화는 바로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점화할 때 자, 착화 버너라든지 아니면 또는 점화원에 보면은 자, 스파크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연료 공급을 해서 바로 이제 점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착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가 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압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기름 연료 할 때 보면은 자, 유압 분무식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연료에 압력을 가해서 연료를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유압이 너무 과대하면은 옆에 점화원이 있어도 바로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죠. 자, 1차 공기 보면은 연소용 공기죠. 압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그 얘기는 충분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프리퍼지. 자, 가동하기 전에 논해를 환기시키는데 충분히 환기해서 이온수 가스가 이제 체류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점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온수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되면은 이게 바로 또 역화로 본다는 거죠. 자, 오일. 자, 액체류에 보면은 물이나 협작물, 이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자,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연료 중에. 그러면은 점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착화가 보면은 늦어집니다. 또 협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자, 배관. 기름 속에 공기가 누입되지 않도록 한다. 자, 만약에 이제 연료 배관 안에 연료만 차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 그 다음에 연료. 자, 그러면은 연소의 3요소죠. 중에 보면은 가연물과 보면은 산소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자, 점화만 있어도 바로 보면은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흡입동풍 너무 약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은 공급할 때는 공기 먼저 공급하고 연료를 공급해야지 연료가 더 빨리 공급되면은 자, 연료가 체류하기 때문에 자, 역화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의 연소, 불안정이 이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연소가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소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연소가 되거나 그런 원인들로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기름의 점도가 과대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보면은 연료가 보면 안개처럼 무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연료의 입자가 보면은 커지기 때문에 산소하고 이제 접촉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약간 불완전 연소 또는 연소가 보면은 완전 연소 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적당한 점도로 보면은 충분히 예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점도가 또 과대하면은 불꽃이 보면은 이렇게 딱 중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펌프의 흡입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펌프를 통해서 보면 연료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때 충분히 보면 연료가 공급되도록 해야지 부족하지 않아야겠죠. 자, 기름 온도 너무 높지 않게 한다. 그래서 기름의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 기름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점도가 높아지죠. 근데 기름 온도가 이제 너무 높게 되면은 점도는 높아지지만은 이 연료가 보면 분해되거나 탄화물 같은 게 이제 발생해서 이런 찌꺼기들이 있죠. 그래서 연료를 이제 무화할 때 이런 찌꺼기들이 이제 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자, 기름 내에 수분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자, 기름 안에 보면은 수분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자, 여러분 착화하는데 바로 착화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수분이 지금마도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착화가 지연되거나 자, 또는 연소가 착화가 돼서 연소를 하더라도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 배관 중에 보면은 이렇게 연료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외국평가에서. 자, 연료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그렇죠. 유수 분리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연료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법. 연료의 공급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연료 보면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 펌프라는 걸 설치했죠. 그래서 연료 펌프에 보면은 자, 이런 이송 펌프에서 보면은 아까 스크류 또는 뭐 기어 펌프 또는 이런 펌프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분열 펌프라고 해서 이 분열 펌프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연료의 자, 분출압 또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연료가 보면 안정적으로 연소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름 배관 내에 공기가 자, 누입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 배관, 연료 배관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구멍이나 아니면 뭐 그 누설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1차 공기의 압속량이 과대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통 1차 공기 보면은 연소용 공기인데 이 공기량이 너무 자 보면은 적당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좀 과대하게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1차 공기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 여러분들 산화염이 되죠. 네. 여기 1차 공기. 연소용 공기 아니라 여러분들 무화용 공기, 무화용 공기. 네. 자, 무화용 공기입니다. 2차 공기가 연소용 공기죠. 그래서 자, 1차 공기, 무화용 공기가 많다는 것은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이제 이 공기가 이제 사용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료를 분사할 때 분사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연소가 오히려 또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점화, 불량의 이제 방지 대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래 이제 번호에 보면은 이제 점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이제 방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기름, 분사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들 점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번호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불량의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 대책을 보는데
기름이 분사되지 않는지 확인하다. 그래서 기름이 보면 정상적으로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분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기름 배관에 물이나 슬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물, 수분이 연료 중에 있으면은 자, 만약 점화가 되더라도 자, 연소가 안정이 안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분이 직만하면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연소가 보면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슬러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통과하게 되면은 노즐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화할 때 불량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합니다. 기름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탄화물 같은 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합니다. 낮으면은 점도가 높아서 무화, 자, 안개처럼 연료가 분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자, 유압 너무 낮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유압도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자, 버너 노즐 자주 청소해 줘야 됩니다.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노즐을 이제 청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보면 막 그리고 철사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후비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분사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이런 화염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청소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석유나 이런 기름으로 해서 깨끗이 이제 닦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즐을 뭐 청소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기름으로 세척해주고 막힌 부분 입으로 이렇게 불어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즐이나 이런 구멍에 보면은 뭐 어떤 여러분들 충격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아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흠집이나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차 공기 아까 이제 무화용 공기였죠. 압력이 너무 낮지 않도록, 예. 그리고 공기량이 좀 과대하지 않도록 뭐 적정하게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착화 버너의 불꽃이 붉은색. 자, 여러분들 붉은색이 된다는 것은 이게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인가요? 그렇죠, 불완전 연소죠. 그래서 자, 붉은색이 난다. 이거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띄도록 자, 착화 버너에 이제 공기나 이런 것들, 공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 한번 붙여보지만은 가스레인지 한번 보시면은 가스레인지가 만약에 붉은빛으로 나온다. 이거는 공기가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면 이제 완전 연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체를 위해서는. 네. 그래서 아스틸렌만 봐도 여러분들 용접할 때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스틸렌만 켰을 때는 빨간색 불꽃. 그래서 불꽃이 막 길어지죠. 그때는 매연이 발생하고요. 또 산소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불꽃이 점점 짧아져서 파란색 불꽃에서 점점점 보면 산소를 더 넣어주면은 자, 휘백색, 백색 불꽃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내용 보죠. 자, 버너에서 기름이 이제 분사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버너에서 기름이 분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버너가 보면은 뭐 노즐이나 이게 막혔거나 아니면 기름 공급이 안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기름 저장 탱크에 기름이 부족할 때, 네, 버너의 노즐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 때 이물질 이런 것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면 탄화물 같은 게 껴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접하다 보면은 자, 가스 토치 쪽에 보면은 불꽃이 나온 쪽에 보면은 팁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뭐 붙어 있거나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용접하다 보면 탄화물 같은 게 그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불꽃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연공이 이제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유압이 너무 낮을 때 연료는 이제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분연 펌프라는 것은 자, 연료의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보면은 연소가 보면은 안정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분연 펌프가 고장나서 작동을 안 해. 그러면은 연료의 압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대로 분사가 안 되는 거죠. 자, 급유관. 자, 급유관이라고 하면 연료를 이제 공급하는 관입니다. 이물질로 관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자, 버너, 노즐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 화형 검출기 작동이 불량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전장치 이제 관리해서 여러분들 전기에서 이거 해봤죠. 그래서 화형 검출기 만약에 볼을 전원을 켰는데 보면 버너가 연소가 되다가 수시로 꺼집니다. 그러면은 화형 검출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화형 검출기에 만약에 그 플레임 아이 여기에 이물질이 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화염이 검출 안 되기 때문에 불착과 인터롤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연료 공급이 차단돼서 볼로가 이제 정지가 되는 겁니다. 또는 플레임 로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검지하는 부분에 전기를 보내서 하는데 이거 탄화물이 껴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보면은 전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거 불착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형 검출기가 이제 작동이 이제 불량하면은 그러면은 불착과 인터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버너에서 이제 기름 분사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매연 발생의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연 발생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매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걸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렇죠. 불완전 연소가 될 때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완전 연소의 이제 원인들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공기의 공급이 할 때입니다. 또 너무 이제 과대한 때, 자 연료 내 회분 양이 많을 때, 자 무리한 연소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과부하 연소나 이런 것 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연소실 온도가 자 낮을 때, 그래서 연소실은 온도가 보면 높을수록 보면은 연소율도 올라가고 또 열 전달도 잘 되고요. 또 연소도 포괄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연소실 온도가 좀 낮을 때라는 것은 공기 공급량이 너무 많을 때 산화염일 때도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연료내, 자 중질분이라고 하는데 중질 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중유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또 연소 장치가 보면은 규격이 많지 않고 자 부적당할 이럴 때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서 매연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나 역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좀 꾸준히 그런 원인이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문제로 출제돼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67페이지 보시면은 안전사고의 사례 및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검사 대상기기 하면은 뭐 보일러, 압력용기 등을 가리킨다고 했죠. 자, 사고의 이제 개요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사고의 종류에 따른 원인과 자, 방지 대책 시 이 틀리게 연결된 겁니다. 자, 틀리게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보죠. 자, 사고의 종류. 네. 자, 동체가 파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열과 여러분들 분출이 있었죠. 그래서 자, 파열이 된다는 건 보일러가 이제 폭발한다는 거고, 분출은 일부가 이제 누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원인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해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자, 방지 대책은 당연히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이하 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한 70에서 80%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고는 노통이나 연관 등이 파열된 사고입니다. 자, 원인은 자, 저수위에 의한 수위가 낮아졌을 때 과열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면 기능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해서 자, 수면의 위치 항상 상용 수위,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해, 자, 가스 폭발입니다. 그래서 연소실 내에서 이제 미연소 가스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운전자의 이제 부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자면은 점화 전, 후나 보면은 퍼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퍼지나 이제 포스퍼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자, 종류, 그리고 사고의 이제 종류, 그리고 원인, 방지 대책, 이게 이제 다 알맞게 이제 연결된 것을 여기에 틀리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내용 중에 이 외에 자, 연소실 파열, 자, 연소실이 파열됐어요. 자, 운전자의 부주의, 자, 근데 이제 보일러의 pH 관리라고 하면은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만약에 이제 연소실이 이제 파열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운전자에 보면은 부주인데, 파열을 만약에 방지하려면은 아까 프리퍼지나 포스퍼지, 그리고 자, 방폭문 이런 것들이 보면은 관리가 이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은 자, 미연소 가스에 의한 자, 연소실이 파손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일러 pH와 관련 있는 것은 보일러 보면은 보일러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H가 너무 낮으면 산성이면은 자, 전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또 pH가 보면은 너무 높으면은 자, 가성취화라고 해서 pH 13일 때 가성취화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틀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일러의 이제 주요 손상과 그 다음에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자, 주요 손상은 이제 방지 대책입니다. 자, 구분. 자, 과열. 자, 과열은 방지 대책. 화염에, 자, 화염, 불꽃 있죠. 이게 전열면에 이제 접촉을 하면 안 되죠. 화염은 네, 여러분 사이로 이제 통과하고 그 주위에 보면은 연소가스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염이 보면은 자, 전열면에 직접 닿게 되면은 그 부분만 과열, 북부과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또 연소가스의 단락이라든지 또 보일러수가 보면은 순환이 잘 돼서 열이 골고루 전달돼야 되는데, 자, 이게
방해가 받게 되면은 자 뜨거운 곳은 계속 뜨겁고 차가운 곳은 온도가 계속 낮기 때문에 자 온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 온도가 뜨거운 쪽은 과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연소가스가 단락 잘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또 이제 연소실이 보면은 또 과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괴나 팽출입니다. 자 압괴, 팽출 둘 다 보면은 과열이 이제 원인이 돼서 있죠. 그래서 과열이 됐을 때 원래는 온도가 보면은 뭐 370도 정도 자 이내에서는 원래 열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 그 이상 여러분 뭐 750도에서 80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여러분 영구 변형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압력이 보면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밖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면은 이게 팽출. 자 연소실 쪽으로 이렇게 오므러들면은 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압괴, 팽출, 만고, 균열 다 보면은 과열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열입니다. 자, 균열. 크랙. 금이 가는 건데, 자, 아까 이제 원인 중에서 보면은 금냉, 금약. 자, 반복 운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일러를 수시로 온오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열. 보일러 내에 이제 과열이 발생했을 때 균열이 발생하고요.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었죠? 원인? 자, 여러분 제작 시공상 무리하게 여러분들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수학 시험할 때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해서 여러분들 수학 시험을 걸을 때 과다한 압력을 걸었을 때 이때도 균열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균열 원인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성추합니다. 가성추합은 pH 얼마 이상일 때죠? 그죠? 13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방대책으로는 보일러의 pH를 적정하게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일러가 보면 농축이 되면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하게 이제 분출하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또 유지를 해주고요. 또 여러분들 pH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조정제나 첨가제 이런 걸 통해서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알칼리도 높은 경우에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알칼리도를 적정하게 11에서 11.8 정도로 pH를 유지해 줘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 부식입니다. 내부 부식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점식, 전면 부식, 그다음에 구상 부식, 그렇죠? 구식, 그루밍이라고 했죠. 자, 내부 부식 주로 급수 중에 불순물 를 방지한다. 그래서 자 이런 불순물, 염류라든지 또는 용료산소,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보면 용료 기체 성분들이 보면은 이런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급수 처리 까다롭게 하고 보일러의 이제 pH 관리를 신경을 써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 수가 보면은 아까 11에서 11.8 정도가 보면은 가장 부식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부 부식입니다. 외부 부식 세 가지 뭐가 있어? 고온 부식, 저온 부식, 산화 부식. 예, 그렇죠.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습기나 수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산화 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화 부식 다른 게 아니라 녹이 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스 용접할 때도 물통에다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배관 용접한 다음에 담궈 놓으면은 자 여러분 용접할 때 여러분들 산소가 들어가죠. 때문에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좀 물속에 담가 놔둬 보면은 빨갛게 녹이 올라와요. 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용접해보고 한번 물에 한번 담가 보세요. 그다음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기가 빨갛게 녹이 쓰여 있어요. 네. 특히 용접 부위가 더 녹이 잘 씁니다. 네. 자, 이걸 산화부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고온부식. 자, 슈트블로어 연료를 변경한다. 이게 뭐냐면은 고온부식이 이제 원인이
바나듐 성분이죠. 그래서 바나듐은 자 이런 검댕이에 많이 들어있고 이 슈트블러가 바로 그 검댕이를 수감표에 제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식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연료를 보면은 자 바나듐이나 이런 것들이 성분이 자 함유되지 않는 연료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연료에서 보면 뭐 바나듐 또 이거를 제거하는 게 보면은 고무식 방지법이었죠. 자 저온무식입니다. 자 유황 성분 또는 이제 황산 증기가 노점 이상으로 자 100이 되면은 발생되기 때문에 자 노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배기가스 온도가 낮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황산이 생성이 많이 되죠. 그래서 부식을 많이 시키는데 자 노점 온도 이상으로 만약에 배기시키면은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분이 응축이 안 되고 증기 상태로 해서 바깥쪽으로 보면은 자,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면은 저온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주요 손상과 방지 대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를 좀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형으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연결형 하면은 좀 선으로 알맞는 것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였죠. 그래서 방지 대책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과열, 자 화형, 전열면 접촉, 단락, 볼로수 교란, 압계, 팽출, 자 과열이고요. 자 내부 부식, 자 불순물, 수중에 이제 불순물이죠. 흡수 처리나 pH 관리, 자 외부 부식, 자 보면은 습기, 수분 방지 또는 슈트블로 그리고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연료를 변경한다든지 저온 부식은 자 이런 황산열기 노점 온도보다는 높게 온도로 배기가스로 배출하면은 자 응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온 부식이 방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점화 분야 방지 대책에서요. 예. 기름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한다. 이게 온도가 너무 하나 뭐라고 아, 자, 한번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66페이지. 예, 점화 분량이 이제 방지 대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름 온도, 예,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한다. 근데 기름 온도가 높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 아까 점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점도가 이제 상승을 해서 보면은 연료가 분사가 잘 안 됩니다. 예, 분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점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점화가 이제 점화할 때 연료가 보면 안개처럼 딱 공기와 접촉을 많이 해야지 연소가 잘 되는데 자 분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연료가 보면은 입자가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공기와 접촉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소도 폭발적으로 연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름 온도가,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겁니다, 이게 밑에 거. 기름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한다. 자, 기름 온도가 이제 낮을 때는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고요. 자, 만약에 기름 온도가 자, 높을 때입니다. 높을 때는 뭐냐면은, 기름 온도가 높을 때는
자, 연료가 보면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된다는 것은 탄화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탄화물 막 껌댕이를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동력나사 절삭기 지금 사용해 보시면은 지금 절삭류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노란색의 투명한 절삭류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 마찰 부분에 보면은 이 절삭류가 사용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점점점 새카맣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탄화물 같은 게 이제 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노즐을 보면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에 보면은 불안정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